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2일 수요일 아침 9시 30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좀 확인을 한 거예요. 쌍고점이 아니고 3고점을 만들 그럴 생각이 있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일단 확인을 한 겁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쌍고점이니 3고점이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난번 조정이 좀 지나치게 길고 조정 폭이 깊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번에 3고점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지난번에 만약에 조금밖에 안 빠지고 조정 기간도 굉장히 짧았더라면은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연장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죠? 일단 지난번에 지나치게 깊고 오랫동안 빠졌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3고점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러한 상승이 나왔을 때 하방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씁쓸해할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내가 생각하던 그런 기회가 오는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게 잘못될 수 있다고요. 그죠? 투자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지만 잘못되면 도망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도망가면 그만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하여튼 좀 자신있게 들이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당장 오늘 밤에 뭘 해야 된다, 당장 지금 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본인이 투자하시길 원하시는 그 해당 자산군의 흐름을 명확하게 좀 집중해서 잘 보시고, 어떤 중요한 저항대에 왔거나 중요한 타이밍에 왔으면은 해당 자산은 이제 투자하는 거고, 아직 타이밍이 아니면 더 기다리시는 거고, 그죠? 구체적인 거는 이제 그 본인이 원하시는 그 자산의 모양에 따라서 차트 모양에 따라서 타이밍을 정하시면 되는 거고, 하여튼 좀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이야기를 드려본 겁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아무래도 미국과 유럽이 상승 마감을 했으니까 오늘 아시아도 분위기 좋게 출발하겠죠. 그죠? 네. 아무래도 오늘도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코어 CPI하고 CPI, 미국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미국과 유럽은 일단 신나게 먼저 좀 상승을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한 데 더해서 그 금리와 달러도 역시나 어떤 물가 지표가 낮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금리와 달러도요. 그런 점들도 역시 증시 상승의 우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요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모든 것이 좀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오늘 밤 물가 지표가 발표되면 어떻게 될까? 다양한 생각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 마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역시나 잘 상승을 해서 마감했는데요. 보시면은 이 애플이 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인다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 어제였죠. 어제 나스닥 100 지수의 대형주 쏠림이 너무 심각해서 그 대형주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서 리밸런싱을 한다라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유달리 애플이 특히 대표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물론 이제 이 애플을 비롯한 일부 IT 빅테크가 요즘 이번 주에 들어서 조금 좀 약한 거지, 보시면 여전히 상승장의 모습을, 전형적인 상승장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상승 종목 수가 당연히 더 많고요. 전업종이 골고루 오르는 등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가 요즘에 조금 좀 강하게 오른다라는 느낌을 조금 좀 받고 있긴 해요. 에너지 섹터 여기 있죠. 네. 국제유가가 요즘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그리고 어제 들은 소식인데 천연가스에 워렌 버핏이 투자한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에너지 섹터들이 요즘 좀 강하다라는 생각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강하면은 경기 침체 이야기는 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측면들이 있다. 아무튼 오늘 밤 중요한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일단 조금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상승 마감을 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유럽 증시도 상승 마감했다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런 점들로 인해서 다들 그 3중 고점형을 테스트하러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독일 증시인데요. 여기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면 계속해서 급격하게 빠질 수 있으나 이 자리를 돌파한 착 하면은
일단은 조금 더 올라가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여기 어딘가에서 해서 이렇게 뭐 3중 고점형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생기는 거다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 이 자리를 시작부터 넘어왔기 때문에 3중 고점형 가능성을 어제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이 유럽 증시는, 독일 증시는 보시면 이쪽에도 고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뭐 3중 고점형이 아니고 4중 고점형 혹은 다중 고점형을 만들 생각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 좀 내용 좀 살펴봐야 되겠죠. 미국 증시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올라야 될 때 일단 올랐습니다. S&P는 이제 어제가 올라야 될 때여서 올라야 될 때 자연스럽게 잘 오른 모습이 됐고요. 그래서 얘도 어떤 이런 3중 고점형의 가능성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S&P 같은 경우는 보시면 3중 고점형 가능성 이야기하는 게 조금 좀 어렵긴 합니다. 이런 건 누가 봐도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기간 조정 정도에 지나지 않거든요. 너무나 강력했던 상승장에 힘입어서 기간 조정을 벌이고 있다라고 밖에 하기가 좀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미국 증시는 이렇게 조금밖에 안 빠져서는 특히 S&P는 보시면 여기선 좀 많이 빠졌지만 여기선 결과적으로 얼마 안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삼각 수렴형으로 보고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긴 합니다. S&P를 보면서 하방 베팅, 나스닥을 보면서 아직 뭐 쌍고점이니 삼고점이니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좀 미국 증시는 좀 무리인 측면이 있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니나 조금 좀 설명력이 떨어진다, 미국 증시에서는요. 그 정도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죠? 이거는 나스닥인데 딱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가벼운 어떤 기간 조정이에요, 아직까지는요, 나스닥도. 또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어제 나스닥은 상승을 하면서 일단 요렇게 내려오던 이 조정을 끝낸 셈이거든요. 더 오르겠다라고 일단 어젯밤에 의지를 밝힌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이 끝났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여기 저점이 있고 여기 저점이 있고, 그런데 요렇게 저점이 높아진 거고 조정의 폭도 급격히 조정의 기간과 폭도 급격히 짧아졌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 뭐 조정이 아니고 더 올라가는 게 합리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그죠? 오히려 더 올라가는 요거는 뭐 하락 전환 가능성보다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인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쌍고점 혹은 삼고점 가능성을 아예 이야기 못하는 자리는 아닌데 엄밀히 따지면 어딘가를 못 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어젯밤에 저런 상승으로 인해서 이 좀 쌍고점, 삼고점 이런 가능성은 미국 증시는 좀 많이 낮아지고 있긴 하다라는 거.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어떤 지표 발표 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표 발표 등을 앞두고 좀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어 있고, 어쨌든 상승세가 좀 둔화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힘의 변화이기도 한 거고, 또 뭐 애플의 어쩌고 저쩌고, 그죠? 저 나스닥 리밸런싱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죠? 잘못되면 확인하고 도망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뭐 어제 뭐 혹은 뭐 오늘 이런 것이 뭐 어제나 오늘이 어쩌면 미국 증시 하방 진입을 할 수 있는 진짜 절호의 찬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잘못되지만 않는다면요.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겠다. 하여튼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플 뭐 잠깐 볼까요? 보시다시피 애플이 요즘에 좀 지나치게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해요. 계속해서 좀 짜불짜불 굉장히 느리게 저항을 누적시키면서 잘 빠지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잘 빠지고 있어요. 이 조정이라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다까지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변동성 지수들은 솔직히 중요한 자리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다시 그 빅스 지수가 그 지지선을 붕괴시키면서 일단 위쪽에 저항을 누적시키면서 다시 일단 내려오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긴 했는데, 오늘 밤 물가지표 발표 있으니까 일단은 뭐 변동성은 좀 확대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정도는 좀 가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일단 흐름은 일단은 조금 내려오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다. 바로 빅스가 달리겠다라는 게 아니고 좀 내려오겠다라는 의지를 일단 보이고 있다라는 거 체크만 했습니다. 나스닥 변동성은 뭐 비교적 잘 버티고 있긴 한데요. 얘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저항을 일단 아직 뭐 굳히기 정도 하고 있는데 위쪽에 좀 가야 될 때 못 가고 있어서 위쪽에 좀 저항이 많이 누적되고 있는 점이 좀 그죠? 조금 좀 그 빅스의 상승 흐름을 좀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항이 누적되고 있다.
중요한 지표 발표 앞두고 있어서 그런 것일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달러하고 금리는 어젯밤에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죠? 이 결과적으로 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달러와 금리가 좀 떨어진 것인데요. 지난번에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되돌림, 조정으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떤 물가 지표 발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여기서부터 이까지 빠졌다라고 보는 게 일단 합리적일 것 같긴 합니다. 뭐 다른 이유는 솔직히 뭐 잘 못 찾겠어요. 그 외에 뭐 미국의 금요일날 고용지표 논팜 페이롤스가 조금 둔화된 것도 뭐 달러 약세의 요인일 수 있다 싶긴 한데, 하여튼 일단 이게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계속 얘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해서 계속 얘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와서 어제도 약간 좀 단기낙폭 과대한 이런 좀 피로감을 좀 보이긴 보였거든요. 어젯밤에도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밤 물가지표 발표 앞두고 지나치게 달러가 좀 먼저 5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이쯤 지날 텐데 단기낙폭 과대를 이야기할 만한 그런 자리까지 왔다라는 거. 어젯밤 장 초반에는 달러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장 초반에 달러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달러 같은 경우는 특히 약간 단기낙폭 과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너무 많이 빠져버리니까 장중에 더 빠지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달러 엄청 올랐었습니다. 장 초반에 올라갔고 이 모든 걸 다 아랫꼬리로 만들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돌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도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아직까지도 달러는 단기낙폭 과대의 그런 피로감을 좀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뭐 증시가 오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달러가 떨어졌기 때문에 요즘 뭐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증시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떨어지고 있다, 뭐 요렇게도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죠? 달러와 증시의 이런 상관관계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뭐가 먼저인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래저래 위험선호 분위기, 어떤 증시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속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모습 보이고 있다 체크했고요. 10년물 금리는 어젯밤에는 일단은 뭐 조금 떨어졌습니다. 얘도 일단은 뭐 보시다시피 일단 약간 아랫꼬리를 좀 달긴 했어요. 하여튼 뭐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는 이런 면들이 주식시장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어젯밤에 장 초반에 달러가 잠깐 급등할 때 금리도 잠깐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장 초반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 미국 증시 장 초반의 모습을 생각하면 여전히 금리가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면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단기물 금리들은 조금 올라서 장단기 금리 차는 다시 조금 좀 역전 폭이 좀 확대가 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까지 일단 체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쭉 다 살펴봤고요. 오늘 밤 물가지표 잘 보자 뭐 그런 이야기 드렸죠. 그죠? 요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쫙 다 체크했고요. 국제유가가 안 그래도 요즘 좀 강하다고요. 그죠?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은 경기 침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박스권이 요렇게 있잖아요. 박스권이 요렇게 있는데 지금 박스권 상단을 지금 돌파 안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권 넘어서면 당연히 레벨업이죠.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어떤 뭐 글로벌 경기에 대한 뭐 자신감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제유가도 뭐 좀 잘 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뭐 감산한 거를 뭐 조금 뭐 줄이겠다, 그러니까 조금 감산폭을 좀 줄이겠다라고 이야기한 그런 것도 어쩌면 영향을 좀 받았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워렌 버핏이 천연가스에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있거든요. 뭐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국제유가는 죽어야 될 자리에서, 여기가 죽어야 될 자리였는데 죽어야 될 자리에서 안 죽고 살아나니까 박스권 상단을 테스트하고 있고, 이제 추세 전환을, 위쪽으로 올라가는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점입니다. 좀 잘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까지 좀 보면 될 것 같고, 어제 미국 러셀 지수는 다시 고점을 완전히 안착했죠. 그죠? 고점 완전히 안착해가지고 사실 뭐 이런 거는 CPI 발표하고 상관없습니다. 이쯤 했으면 나는 CPI하고 상관없이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뭐 물론 확인은 해야 됩니다. 그죠? 어젯밤에 이 상승이 속임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죠? 좀 전반적인 내용들 봤고요. 하여튼 오늘 밤 미국
그 오늘 밤 그 물가지표를 시장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한국 증시는 일단 어제 그 굉장히 급하게 좀 많이 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일단 좀 소화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말씀드렸죠. 뭐 하방 베팅을 할 거면 음봉이 나오거나 하락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하방 베팅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이렇게 마감되는 거 확인하시고, 그죠? 확인하시고 좀 움직여야 될 겁니다. 뭐 꼭 오늘 뭘 하라 뭐 그런 의미는 아닌데, 하여튼 뭐 나는 하방 베팅 생각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오늘 이렇게 음봉으로 완성되는 거 보고 뭐 진입을 할 거라면은 오늘 이렇게 완성되는 거 보고 좀 진입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뭐 코스닥은 일단 오늘 에코프로 친구들 보니까 분위기는 좀 안 좋은 건 맞는데 삼각 수렴형이라 뭐라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저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삼각 수렴형이다. 뭐 이렇게밖에 이야기 못 드리겠고, 일단 뭐 중요한 지표 발표 앞두고 있으니까 뭐 딱히 뭐 더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환율은 어제 많이 빠져서 그런지 어제 달러가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추가적인 낙폭은 없네요. 일단 그죠? 환율은 일단 뭐 그럭저럭 대충 1290원 부근에서 일단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그러니까 오늘 밤 물가지표 발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모든 증시가, 모든 금융시장이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좀 숨죽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지지선을 예전에 한번 붕괴시켰던 거기 때문에 이제는 좀 대응이 달라져야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기존까지는 이제 큰 소리 치면서 눌림시 매수, 우상향이다, 이거는 상승 추세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큰 소리 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렇게 사실 큰 소리 칠 상황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중요한 지지선들을 붕괴시켰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상승장이야 라고 생각하고 큰 소리 치면서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반등이 올라오는 거를 좀 다르게 대응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죠? 하여튼 그건 이제 본인의 판단에 맡기는 거고, 코스닥에 있는 에코프로 친구들은 이제 오늘까지 해서 지금 에코프로는 여기서 4거래일째, 에코프로 BM은 3거래일, 또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올랐었던 직전 고점이 있기 때문에 뭐 3거래일째, 그리고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째 이 자리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저항을 체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항이 좀 확인이 된다라면은 이런 것들은 어떤 단기적으로 하방 베팅의 어떤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2거래일이 아니고 3거래일, 그죠? 여긴 3거래일이 아니고 4거래일, 5거래일째 저항을 확인하는 모습이라 일단은 그죠? 이런 거 정도면 일단 더 이상 못 간다, 상승이 둔화된다, 약한 하방 베팅의 근거가 등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죠? 예,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